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주라는 거는 일단 사주에 그 조후가 있어요. 사주에서 날씨를 얘기하는데 온도와 습도가 잘 맞춰져 있는 사주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조후라는 거는 사주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조후가 안 맞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해도 더 벌어야 된다는 욕심이 있고, 내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이게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더 해야 돼요. 근데 조후가 맞는 사람은 내가 크게 벌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됐지 내 삶에 만족하고 살거든요. 물론 조후가 잘 맞으면요 결혼 생각도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굳이 이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조후가 조금 안 맞는 사람이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서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조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 안에는 각 글자별로 이제 온도와 습도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10년마다 오는 대운에 의해서 날씨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줘요, 살면서. 근데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조후가 맞는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몇 살 때쯤 조후가 맞는다라는 사주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후가 사주 용어로는 난해요. 뜨거워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해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난한 사람들은 뭐든 급해요. 빨라요. 한한 겨울생들 같은 경우는 뭐든 느려요. 근데 이게 빠르다 느리다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빠르다는 일단 행동해보자예요. 이게 여름생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여름생들에게 있어서 겨울 관련된 글자들이 있다면 균형이 맞겠죠. 그럼 조후가 괜찮겠죠. 반대로 겨울생들 같은 경우는 최적의 동선을 생각해서 움직이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력은 좀 느린데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러한 겨울생들에게 있어서 여름 관련된 글자가 있으면 온도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습이라는 건조함과 습한 정도도 각 글자별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균형이 또 잘 맞으면은 중화가 잘 됐다 얘기를 하고 조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말하는 계절별로만 나눠서 본다면 이제 각 글자별로 조후가 있지만 큰 틀에서만 일단 나눠볼게요. 그러면 봄은 목이에요. 만세력에서 녹색을 얘기하고, 여름은 화고 만세력에서 빨간색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이고 만세력에서 흰색을 얘기하고, 겨울은 수, 만세력마다 다른데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좀 이렇게 내년에 유독 이렇게 확 풀린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주도 혹시 있는지. 이 확 풀린다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려면은,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씨 뿌리는데 열매가 나는 거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하듯이, 이 26년도 운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의 흐름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쭉 뭔가를 해온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중간에 끊었어. 25년도 이럴 때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은 연결되는 흐름이 없죠. 그러면은 26년도에 딱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쭉 해왔던 사람들도 26년에 새로 맞이하는 운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6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촬영 기준에서. 그럼 25년도를 좀 예를 들어 본다면, 큰 틀에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25년도 운은 이제 어떠한 그룹 내에서 사람 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그런 운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시발점 자체가 4, 5월 달에 있고요. 그게 이제 8, 9월 달, 가을 이렇게 해서 이 6개월 정도가 25년도의 가장 큰 이슈예요. 당연히 25년도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기존에 뿌린 씨앗이 없거나 또는 운이 좋으니까 그냥 평온하게 흘러간 거고, 뭔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25년도 상반기에 좀 뭐 남 때문에 선동되거나 휘둘릴 수 있는 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6년도는 이 흐름에서 본다면요, 그 쪼개진 그 부분 안에서의 사람 문제예요. 그리고 병오년이라는 26년도의 운 자체가 급해요. 감정적으로도 욱하게 될 수 있는 운이고, 누가 이쪽 방향 간다 해서 따라서 뛰어갈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26년도에 일단 좋으려면은 22년도부터 해온 게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내가 중립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26년도는 중립을 지키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사주에서는 삼합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22년도에 인, 그 다음에 26년도에 오화가 들어와요. 인, 오, 술로에서 2030년 경술년까지의 흐름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거는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과거에 오화가 들어왔을 때가 2014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갑오년이 있었는데 14년도에 알게 된 인연들이 2018년도 무술년 이제 여름쯤에 정리되는 운이에요.
그러면 정리라는 게 뭐냐면 다 버린다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만 남고 이제 배제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2018년도 여름쯤에 대체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운들을 경험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대체로 그 인연들은 2014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이제 2014년에서의 흐름이지만 지금은 이제 22년도부터잖아요. 22년도에 들어오는 임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시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화라는 것은 이 흐름의 과정을 얘기하고요. 술토는 한 단계 마무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거에 대한 과정에 들어오는 거고, 이때 잘 버텨서 2030년 경술년까지 쭉 이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노하우도 생기고, 아, 이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 사람인데 22년도에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잘 이어오면은 2026년부터 뭔가 또 있을 거고, 그걸 2030년까지 잘 이어간다면은 이건 이제 내 일이 된다는 거죠. 한 인생의 마디, 한 사이클이 주어졌다. 그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화라는 기운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세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주 팔자라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는 원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밑에 따라오는 대운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 1년 운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주는 그 관점이 아니고 반대로 봐야 돼요. 세운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운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원국은 내 거예요. 대운은 내 거예요. 근데 병오라는 세운은 모두에게 적용돼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 기준해서 연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화라는 기운이 간접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흐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되게 욕심은 많은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운이 좋은 운이 온다면은 그냥 그 순간 끝나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어요. 운이 좋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좀 줘요. 그걸로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운이 끝나는 순간 가진 게 없죠. 하지만 그 거지가 만약에 꿈이 있었어요. 그럼 이 돈을 모아서 뭐라도 했어. 그러면은 개미와 배짱이처럼 나쁜 운이었을 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운은 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의 질문은 제가 뭘 준비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내 사주랑 맞느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 시작해서 어떤 흐름 안에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사주를 보지 않아도 내 사주에 맞는 일과 맞는 시기라면 잘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와서 저는 무슨 일이 잘 맞아요? 뭐 잘하세요? 물어보면은 없어요. 이걸 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주가 성공할까라고 본다면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냐로 해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지속성, 이게 필요하죠. 그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지구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사주 보면 공통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럼 사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우리가 인성, 비겁, 식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감정적인 영역이라면요, 제 관은 감정 바뀐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성을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데, 내가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가꾸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지. 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날 승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날 승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직장인, 관운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뽑아줘야 돼. 그럼 나는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지 외부에서 관이라는 힘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재관 중심으로 본다면, 재라는 재성을 우리가 돈이라고도 하잖아요. 돈한테는 이성적이에요. 하지만 비겁, 인성, 식상한테는 감정적이라고요. 내 친구한테는 감정적이에요. 근데 친구한테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이잖아요. 외부 작용이니까 그건 이성적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 사람을 도와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뭐 어머니 병원비를 다 주잖아요. 근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잖아요. 그게 성공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그게 내 사주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내 사주에서 한쪽으로 물러 터졌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주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런 거예요. 우리가 MBTI는 첫 번째 E나 I냐, 경우의 수가 2개잖아요. 하면은 총 경우의 수는 16개예요. 근데 사주는
일단 60갑자의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연주에 60개가 주어지면 60개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월은 12개 중에 하나가 주어져요. 그럼 60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일주는 30 곱하기 시는 12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서 대운 방향이 바뀌어요. 곱하기 2 하면은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건 경우의 수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엄마를 만날 경우의 수는 51만 8,400 곱하기 51만 8,400이에요. 그 엄마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해주는 엄마냐 아니면 막는 엄마냐, 이 경우의 수가 2,700억 정도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또 문화가 다 다르죠. 근데 국가 너무 많으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동서남북 가운데라는 방위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2,700억에 곱하기 5를 하면 1조 이상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에 아빠도 개입되지 않았고 친구도 개입되지 않았고 형제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은 시대가 몇백 년 몇만 년이 흘러도 사주는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만세력이 겹치는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주는 내가 가진 글자가 옆에 글자에 의해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으로 태어났어. 목은 성장이에요.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럼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화가 강하면은 내가 직접 해요. 근데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금이 강하면은 금금목이라고 해서 억제당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본질만 놓고 본다면은 단식적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내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MBTI처럼 접근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한 기운과 습한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한 기운은 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거고요. 습한 기운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조하면 조할수록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안 따라가요. 근데 습한 사람들은 따라가요. 그런 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25년도엔 을사년은 조해요. 그래서 선동을 하면은 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26년도 같은 경우는요 습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 그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같이 분노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운에서 잘 되려면은 내 옆에 좋은 사람이면은 잘 돼요. 왜? 내가 옆 사람한테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난하고 습한 기운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은 2002년에 있었어요. 2002년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죠. 그 이후에 난습한 운이 없었어요. 월드컵이 흥행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내년에 월드컵을 현지 가서 본다면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 또는 현지가 아니더라도 응원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치맥하면서 그냥 술집에서 월드컵을 응원한 것과는 2002년도의 응원은 진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소리 지르는 응원이었거든요. 그런 걸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내년에는 어쨌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어중이 떠중이면 내 주변 사람도 어중이 떠중일 텐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지금 우리가 뉴스만 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실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스스로 실력을 갖추려고 하거나, 또는 실력 있는 사람 주변에 붙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간접적으로도 실력을 키우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을 모르지만 부모님이 부동산을 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의사거나 약사야. 그럼 그쪽 영역에 좀 이론적인 이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년엔 어쨌든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 사주에서는요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먹으면 잘 싸야 되고, 잘 일어나면 잘 자야 되고, 이 순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집에 있는 옷 같은 경우도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안 입으면 버리고, 짐도 이게 풍수의 기본이에요. 모든 건 순환이란 말이에요. 순환이 베이스예요. 인간관계도 때 되면 보내줘야 돼요. 집착해서 좋아진 관계가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떠나보낼 수 있는 관계는 떠나보내는 거고, 또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